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초보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오디세이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오디세이를 보셨거나 소문을 듣고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디세이를 두 번 보았고요. 두 번 보면서 드는 저의 생각은 이 영화는 오디세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술작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리포터라든가 반지의 제왕, 캐리비안의 해적 등 오디세이가 장르적인 색깔을 강하게 가지고 관객에게 영화관에서 볼 즐거움을 주는 한 세대를 풍미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도 먼 미래 세대에서 오디세이에 대한 작품을 찾아볼 때 꼭 찾게 될 작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올해 정말 뛰어난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리뷰는 다양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촬영이나 장르적인 오락, 원작의 고증 등 다양한 방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가져가는 주제의식에 관해서 역사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 영화라는 예술의 철학과 이 영화의 반전주의 메시지가 결합한 아주 뛰어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중하여 오디세이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두 개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칼립서와 함께 있는 오디세이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면서 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오프닝은 검은 화면에서 한 음유시인의 대사로 시작합니다. 오디세이를 지칭하는 음유시인의 시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오디세이의 회상을 통해 두 사람의 입으로 이 영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엔딩 또한 똑같이 음유시인의 대사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영화의 전체가 하나의 시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시에서 영화라는 매체로 승화된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전체가 하나의 시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화 엔딩에서 오디세이를 맞이하는 생존한 구원자들과 테레마코스 등 땅을 치며 시의 박자를 맞추는 것에서 이 영화의 시의 음율과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역사에 기록된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 영화라는 하나의 답을 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한 세대가 전쟁을 겪고 다음 세대가 되면 그것을 잊고 다시 반복하게 되죠. 결국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을 반복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칼립서와 함께 있는 오디세우스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영화라는 매체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이야기를 쓴 시점에는 영화라는 예술은 존재하지 않았고 문학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트로이 전쟁을 후세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해 시를 통해 전해주죠. 그리고 현 세대에 들어서 우리는 영화라는 예술적 행위를 통해 전쟁을 다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죠. 결국 이 영화는 전쟁의 이면을 관객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아테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신과 그 승리를 이끌기 위한 지혜를 전해주는 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지혜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과 그 이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반복해오고 지금도 전쟁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란 단지 승리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더 나은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에서 아테나 캐릭터는 오디세우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질문은 오디세우스가 단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우스의 법에 따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 있죠.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대접한다면 우리 또한 잘 보답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을 다정함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 시대에는 자본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로 칭송받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거창한 도덕적 철학과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함이라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방패가 있어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우스 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영화는 마치 해적이 여러 섬을 들리는 하나의 여행 같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와 거린으로 변장하여 페넬로페를 만났을 때 페넬로페가 트래블러라고 지칭을 하죠. 오디세우스는 배를 타고 트로이 전쟁을 시작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한 명의 여행객이기도 하고 하나의 해적 같기도 합니다. 키르케가 오디세이의 부하들을 보고 해적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렇기에 이 영화에서 전사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한 전사이기도 하고 약탈을 입삼은 해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한 명의 여행객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영화는 여러 섬에 들리는 해적 장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섬에 들리는 과정이 제우스의 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트로이 전쟁에서 선물을 위장한 트로이 목마를 선물하고 이것을 통해 승리하였습니다. 아테나 연신을 위한 선물이 결국 상대를 참혹하게 학살하게 된 방법이 된 거죠. 어쩌면 신들에게 바쳐야 할 재물이 전쟁의 피와 치욕으로 더럽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우스의 법에 따라 가장 먼저 잘 대접받고 싶다면 상대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어야 했겠지만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제우스의 법을 어기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들른 섬들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키클로스를 만났을 때 키르케, 세이렌, 심지어 괴물 스킬라까지 오디세우스가 손님이 되어 맞이한 이들은 오디세우스를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죽이거나 돼지로 만들어버리죠. 제우스의 법을 가장 먼저 어긴 오디세우스가 그 벌로 자신들 또한 그 법에 따라 처형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와 배우가 3명이 있는데 이제 아테네 역을 맡은 젠데이아, 키르케 역을 맡은 서메서 모턴, 그리고 안티노우스 역을 맡은 로버트 패티슨입니다. 젠데이아는 제가 참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배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아테나 역할을 정말 잘 맡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인간의 형상을 띈 아테나가 아테나 신전에서 희생당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 영화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싸운 제우스의 법과 전쟁의 참혹함을 가장 강렬하게 전달한 장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놀랍고 어떻게 보면 공포영화 같다고 느껴지는 키르케 장면입니다. 키르케가 무사들을 돼지로 만드는 장면은 마치 바디 호러 장르로서 보이면서 끔찍하고 기괴한 장면이었습니다. 서메서 모턴이라는 배우를 기억하게 할 만한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티노우스를 연기한 로버트 패티슨은 어떻게 그런 천박하고 얄미운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저 안티노우스가 어떻게 죽을까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우스에게 복수하는 영화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캐릭터에게 우리가 정말 이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덕은 로버트 패티슨의 훌륭한 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좀 늦었습니다. 원작을 읽어보기도 하고 다시 영화를 감상하고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째 보면서 든 생각은 이 영화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이라는 영화의 러닝타임이 많은 것을 보여주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작의 이야기가 워낙에 길기도 하다 보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각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우스의 법 한 문장으로 요약해도 될 만큼 간단하면서도 3시간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반지의 제왕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오펜하이머 같은 놀란 감독의 작품도 생각이 났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추천해드릴 작품은 앙리 감독의 라이브 오브 파이입니다. 라이브 오브 파이는 이미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라이브 오브 파이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 영화는 파이라는 한 소년이 난파선에서 탈출해 생존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과 파이가 생존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떠도는 여정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파이는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을 붙여준 호랑이와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2가지 이야기가 담게 되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아직 안 보셨다면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